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임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유병영 목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태국 방콕의 수쿰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며 특별히 한인들이 타운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주거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곳에 오래 사시면서 많은 한인과 세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안내를 해주는 귀한 분이 계시다 그러길래 그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실이 여기신가요? 예, 여기 2층에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사무실이 굉장히 아주 아담하고 예쁜데 한번 뭐 직원들도 있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떤... 예, 먼저 저희 회사는 코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교민 및 해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께 부동산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저희 회사는 설립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현재 저희 직원은 태국 직원이 한 8명 정도 되고 한국 직원이 2명 정도 됩니다. 그 어떤 파트 일을 하시나요? 네, 세일 파트는 이미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외근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커스터머 서비스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각종 필요한 그 요청사항을 준비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아주 업무 활동이 굉장히 많이 아마 기록된 것들 보면은 아주 굉장히 여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바쁜 업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은 저기 또 누구 계신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은 강미선 집사라고 저희 아내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야, 먼저 저보다 부동산을 시작해서 제 선배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그럼 여기 대표시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대표고. 실질적인. 저는 형식적인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우리 집사님이 아주 이 태국에서 교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 이주자들을 위해서 멋진 어떤 이런 부동산을 잘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항상 저희 직원에게 첫째, 예절과 친절을 강조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 업체인 만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그 전문성과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고.
เข้ามาทำงานที่บริษัทนี้นะคะ ก็ได้ประมาณ 1-2 ปีแล้วอะค่ะก็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มากนะคะ จากที่ไม่เคย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มาก่อนนะคะ ก็ได้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ำงานจากบริษัทนี้มากมายเลยค่ะตั้งแต่การเช่านะคะ แล้วก็การซื้อขายโอนที่ดินนะคะ จากการที่มาทำงานที่บริษัทโคตานะคะ ก็ทุกคนก็เหมือน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ค่ะ ก็คือพนักงานทุกคนก็เหมือน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เป็นพี่น้องกัน ส่วนมาดามกับบอสก็เหมือนเป็นพ่อกับแม่เนี่ยค่ะ แล้วก็ถ้ามีปัญหาอะไรก็จะช่วยกันแก้ไขแล้วก็อยู่เป็นกำลังใจด้วยกันตลอดค่ะ 여기가 아마 그 집사님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집 모델인가요? 네네네. 이 여기는 주로 패밀리 형태가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는 네. 집인데 평수로 얘기하면은 보통 지금 우리 평수로 하면은 이게 285니까 한 거의 90평? 100평? 굉장히 90평, 넓은 90평 정도. 넓은 예, 집이네요. 네. 예. 저쪽이 안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쪽이 두 번째, 세 번째 방. 방 세 개짜리고요. 방도 굉장히 넓고. 네, 주방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안에가 다 뭐 생활용품이 다 갖춰져 있네요. 네, 갖춰져 있습니다. 주로 태국에서는 네네. 이제 생활용품 외에는 모든 네. 게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방은 뭐 침대도 있고 소파도 다 있고 뭐 네네. 그냥 생활하기 그냥 편하게 다 되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주재원들이 좀 많고 네. 주로 이 근처는 그 이점이 뭐냐면은 네. 국제학교. 아, 국제학교가 아이들을 바로 위해서? 옆에 있어요. 네네. 예. 보통 태국에서는 교통이 혼잡하고 네네. 위험해서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좁아서 네. 이게 좀 사고 날 확률도 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 지역을 선호하는 게 국제학교 옆에. 때문에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집도 예, 예. 매매가 렌트로 되니까 렌트, 예, 내가 이런 근무하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오. 주로 한번 오시면은 네. 그 이사 가실 때까지 3년, 보통 4년 계속 오. 이사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혼자 사세요. 한국은 뭐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는 간단한 생활용품만 들고 오면 되겠어요? 네, 주로 아. 태국은 좀 다 제공해 주는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어떤 외국에 가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집사님 그런 역할을 잘 해주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집도 네, 살펴볼까요? 보실까요? 네네. 주로 여기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 개념이고요. 네, 네. 거실이고 그다음에 저 베란다. 네, 베란다. 그래서 바깥에 저기 공기가 다 이렇게 부실 또 수 여기도 있고. 방이 있어요? 네,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입니다. 아, 여기는 조금 작은 방이 있고 네, 이게 여기 안에 구조도 뭐 여기 드레스룸. 다 드레스룸이 다 돼 예, 있고 예. 책상. 여기도 예. 침대 뭐 컴퓨터 침대. 책상까지 다 있어요? 네네네. 여기는 아마 여기는 뭐 침대가 많아서 여기는 아마 가족이 한꺼번에 주무셨던 자리였던 것 한꺼번에 같습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네. 커튼도 다 제공해 네, 줍니다. 만나면 뭐 에어컨디션 시설도 다 돼 있고. 네, 시원합니다 지금. 네. 여기 주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스를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전기 인덕션, 네. 식으로 이렇게 오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 냉장고. 냉장고가 다 있어요. 네, 그다음 가정부 방이 따로 있어요. 아, 헬퍼? 네. 아. 가정부 이제 여기는 매반이라고 하는데 네네. 가정부 화장실 다 돼 있고 여기는 수납 이렇게 시설돼 있고. 수납 공간까지. 네. 오, 아주 그 뒷문이 굉장히- 또 뒤로 나가서 이렇게 그 쓰레기 버릴 때 뒤로 나가시면 돼요. 네. 저 어떤 뭐 집기류를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넓게 되어져 있네요. 네, 그렇죠. 대신 주방 도구나 이런 네. 건 개인적인 소품은 가져오셔야 돼요. 아, 그런 건 가져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냄비하고 수저만 가져오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매매가 아니고 렌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하나로 따지면 네. 이런 규모를 쓰려면 월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돼 네네네. 있어요. 아래층은 조금 이제 저층은 아, 작은 데도 있나요? 네, 같은 네. 사이즈지만 네. 저층은 좀 월 한 200짜리도 있고 네네. 월 200.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집은 네. 지금 한 300에서 320만 원 정도. 300, 320만 원. 원화로 예, 그 네.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보증금은 없는 거죠? 보증금은 2달치가 들어가는 미리 선불로? 네, 선불로. 하고 예. 월만 계산하면? 그렇죠. 아, 예. 그렇게 되네요. 네네. 대신 여기는 임대업을 하는 아파트라 네. 저는 주인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손님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아요. 아, 관리비 다 없이? 포함돼 있어요. 다 포함돼 있어서? 대신 이제 전기 네. 수도요금, 그다음 인터넷 그용 그 케이블카. 비용만 따로 내고? 네. 아, 한국은 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국의 장점은 뭐냐면 네. 관리비는 주인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비는 예, 그 그러니까 안에 포함되어지니까. 그렇죠. 아, 예, 그런 장점을 굉장히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집사님, 여기 지금 태국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제가 1994년도에 첫 발을 디뎠으니까 네. 약 24년 정도. 24년 예. 동안. 아, 정도 굉장히 됐습니다. 오래 거주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이 태국을 오시게 된 동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였나요? 네, 처음에는 그 물류 회사에서 네. 그 파견을 나왔습니다. 네네.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네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본사로 복귀한 이후 네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1년 뒤에 태국을 또 들어오게 다시 또 오시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럼 그 됐는데 다시 오셔서 그 프로젝트를 또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다른 회사에서 또 저한테 다른 회사에서? 네. 제의가 들어와서 네네. 그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그때부터 거주하시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네. 계속 지금까지 네. 거주하게 되었죠. 그럼 주재원 격으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네. 에피소드가 있었고 네네. 제가 당시에 바로 사실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네네. 가족들에게 오면은 우선 집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 네. 내가 집을 얻어 놓으면은 그때 네네. 네. 들어오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 이후로 2년 생리별을 하고 이제 사는 네. 그런 또 과정이 있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과정에 IMF가 네. 발생돼서 가족들이 합류할 그런 그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아내님 집사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그럴 때 동기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처음에 남편 따라 주재원 여기 생활을 여기서 같이 시작했을 때 네. 저희 남편 회사가 갑자기 좀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네, 어려워지고 그래는 와중에 제가 어떤 그 MP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네. 인도계 태국 사람인데 거기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 렌트를 임대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면서 거기서 뭐 이제 그 태국 사람 하는 걸 좀 배우고 일하는 스타일이 한국 사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네, 네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차도 없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오토바이를 하나 빌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골목마다 제가 이제 그 서칭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네. 일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걔한테 물리기도 많이 했고 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보도 없는 곳에 시작하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네. 저를 통해서 네. 저희 장호익 사장을 이렇게 또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네. 또 회사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됐고 네. 그래서 같이 합류하게 돼서 네. 저희 회사가 코타라는 회사가 이제 오픈이 네. 된 거죠. 네. 아마 이제 비즈니스를 해 오시다가 뭐 오늘날이야 뭐 기쁘고 웃을 수 있지만 네. 아마 그 전에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힘든 점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어떤 특별한 이렇게 참 힘들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여기 제가 부동산에 붙지않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든지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남편이 이제 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네. 여기 그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삶이 한국에 들어가서 그만큼 또
나아진다는 법도 없고 기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 태국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 아니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풀어서 오늘날 있게 되어졌네요. 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다 너무 느껴지는데.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나 이렇게 처음 와서 여기 정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장휘 세상 집사가 그 회사에 어떤 어려워지는 것도 그때는 참 그게 정말 그 주변을 많이 탓하고 그랬었어요. 주변의 어려움들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착한 저희 장 집사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그렇지 않으면 이 코다라는 회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런 과정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참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장호익 사장 집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남의 어떤 도움을 청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모든 걸 스스로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대신 저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그리고 다 한국에 있었고 그때는 통신도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라고 왜 태국에 보내셨는지 제가 저희 장로익 집사 전화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는 와중에 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있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장 집사님의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머물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절박한 생활에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키워가는 이 아내 입장은 정말 막막할 텐데 그때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으셨나요? 제가 그럴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이 같이 겹쳤을 때 우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외국에 사니까 조금 이런 마음에 있는 말을 어디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늘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란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저 어려운 부분보다는 저희 남편이 많았을 거예요. 저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그러면 그런 절박할 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 느끼지 말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나 남편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이럴 때 우리 아내는 기도로 극복했는데 우리 장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을 보면서 아내와 자식을 볼 때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고비고비하다. 여러 가지 참 역경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탕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서 나의 길, 나의 의지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사고도 사실
여러 번이 있을 뻔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경무로 인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하고 이동을 할 때 네. 깜빡 조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네. 저도 모르게 그 난간에 부딪히기 전에 네. 바로 눈이 띄어져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고 네. 뭐 처음에는 저 선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화물선에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떨어질 위기도 네. 그런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고비고비마다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저를 네.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네. 손길이 네. 저는 아마 우리 강 집사가 네. 참 철실한 기도를 해서 네. 그 은혜가 저한테 미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 은혜를 아마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임했고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강 집사님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중3 때였고, 그 계기가 그 계기가 됐던 게 저희 어머님이, 네.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저한테는 상처라, 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중3 때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 3살 때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저희 큰오빠, 둘째 오빠 저 있는데 제 큰오빠와 같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큰오빠는 벌써 결혼해서 조카가 있었고 네. 그 조카를 제가 이제 그 케어 조금 해주면서 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죠. 그랬는데 중3 때 교회를 엄마 그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전도를 그때 그 전에 했는데도 저는 교회를 안 갔는데 한 두 번인가 갔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더 교회에 가게 됐고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신 분인지 가서 교회 가서 좀 찾고 싶었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갔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줬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나온 삶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 장 집사님 믿음 갖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사실 20대 그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만다라라는 그 소설을 읽고 네. 그 사람이 내가 부처가 됐을 때 그 허무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소설에 제가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을까? 네.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누군가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 창조주가 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그 외삼촌이 네. 나를 따라 교회를 좀 가보자. 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게 됐죠. 네. 근데 그것이 뭐 구원판이 뭐니 해서 아마 이단교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나중에 듣게 됐어요. 저는 네. 몰랐는데 네. 이제 아내를 만나고서 네.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열심히 다니던 교회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좀 확인을 해보고 또 사회적인 무리가 또 있었고 해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그 홍익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 신앙의 출발이 있었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장 집사님이 네네. 집사님 따라서 홍익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네. 처음에 설득이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제가 신앙이 너무 사모함이 좀 절실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그 서클 활동도 했고 네.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 구원파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구원파에 있다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네. 근데 교제를 하는 중에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네. 그 교회는 아니다. 네.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 저 교제를 할 수가 없다. 네. 제가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앞으로의 같이 함께할 마음이 있으면 이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네. 그렇게 제가 종용을 했죠. 네.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네. 제가 그 예배 끝나고 샤 하는데 네. 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네. 기뻤고 그때 이후로 저하고 이렇게 한 번도 그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부부가 이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됐구만요. 예, 저도 감사하죠. 저를 따라 네.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네. 장 집사한테 늘 감사하죠. 야, 장 집사님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네. 제 인생의 구원자죠. 아, 그렇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큰빛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우리 장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사역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그 남성교회에서 네. 총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네. 그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네. 뭐 노력을 하는 중에 있고요. 네. 이제 남성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 사업, 네. 선교 사업 쪽에 나름대로 좀 열심히 참석하고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간직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을 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네. 네. 그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태국의 네. 현실이 그 이슬람교가 아주 그 빠르게 네. 지금 확산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 인구의 한 10%가 지금 이슬람으로 지금 네. 바뀌었고요. 네. 그 중에 기독교는 그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슬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네. 그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께 본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네. 사람들도 저희를 믿고 네. 또한 기독교를 네.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선교 사업에 네. 좀 열심히 하고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역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럼 소감 좀 한번 결단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제가 그 머릿속으로는 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봉사활동과 교제와 뭐 그런 전도 네. 뭐 이런 네. 정상적인 교회 그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네. 늘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행동이 사실 따라주지 않아서 네. 아내로부터 항상 좀 불만을 컴플레인. 받고 있는데요. 네. 이후부터는 제가 진짜 네. 열심히 그 봉사활동과 선교 그리고 그런 친교 네. 이런 그 활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단이신가요? 저는 이제 좀 일에 쫓기다 보니까 네. 말씀과 기도가 조금 요즘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네.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지금 여성교회 네. 우리 큰빛교회 여성교회 분들 정말 마음들이 순수하고 네. 정말 1인 3역, 4역을 이렇게 많이 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걸 돌이켜보면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옆에서 제가 이미 여성교회장을 그만뒀지만 뒤에서 계속 꾸준히 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게 나아가서
또 전도의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접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예수님을 제게 전하기가 쉬워요. 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업을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데 그냥 기분적인 아닌 그냥 꾸준하고 좀 더 먼저보다 계획적인 일을 해서 계획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 사역이 참 아름다운데 제가 두 분을 뵈면서 남달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태국에 와서 거주하려는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분 더 많이 하여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멋진 사역들이라고 저도 한번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델 하우스가 있나요? 네, 예, 지금 모델 하우스 보러 가실 거예요. 아, 모델 하우스. 네, 이 보여드릴게요. 지역이 형성돼야 되는 거. 그렇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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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하시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말 잘하죠? 한국 사람이세요?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 살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버지죠. 네. 아, 그러시구나. 한국 가보셨어요? 아니,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어? 자,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그 온누시라는 지역인데요. 이쪽은 요즘에 이제 많이 태국에서 부상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태국 분들과 그다음에 외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예. 여기 어떤 집들인가요, 주로? 콘도 브랜드 중에 하우스 브랜드가 있는데 하우스 브랜드는 도시 속의 그 리조트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컨셉의 콘도이고요. 네. 저층 콘도입니다. 한국 이제 고층 스타일인데 그게 좀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네. 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주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도심에서 굉장히 좀 비싸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적으로도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 태국인들은 그런 예산면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외곽에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런 타운하우스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쪽으로 방이 있고요. 아, 여기 여기 방이 굉장히 아주 그냥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벽쪽으로 잘 해놨어요. 요즘은 좀 이렇게 수납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거실 겸 정도 돼가지고 근데 한국 15평인데 굉장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렇게 공간을 잘 빼요. 옛날보다는 여기 이제 방 또 하나 있고 가장 많은 프로젝트, 300개 프로젝트가 넘는 회사라. 예. 이 정도면은 은퇴하신 분들께서 그렇겠네요. 노후 생활을 노후 생활. 아주 적당한 자연거답으로 이곳에서 에어컨도 이미 처음에 입주했을 때 에어컨도 시설이 돼 있고. 여긴 뭐 기본적인 거 다 세팅해 준다는 그런 여기 이야기. 세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지는 거죠. 아주 샤워실 룸도 굉장히 넓게 샤워실과 주어지고 뭐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도 쉽게 이게 그렇죠. 가슴에 와닿는 네네. 그런 디자인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주방 한번 보실까요? 주방도 이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주방도 여기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공간 속에. 아니 근데 이 세탁기가 왜 주방에 들어와 있죠? 네, 태국은 이렇게 주방 내에 싱크대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 이쪽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에 아예 이게 지금 세탁기 들어와 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네요.
이게 보니까 아주 구조도 예쁘고 참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국에 한 15평 정도 아파트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 정도로 하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평당으로 따진다면 약 2천만 원 정도. 아, 2천만 원 정도. 네, 2천만 원 정도가. 그럼 태국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집값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 지금 태국인들 사회에서는 중상류층 이상은 돼야지 네, 그 정도 돼야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콘도가 이런 되겠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집사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 어떤 도시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중상류층에서 네네. 전원 생활을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네. 조성해 놓은 그 하우스 단지입니다. 하우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 아무래도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4억에서 네. 한 6억대. 6억대. 에서 이제 분양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임대료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월. 네네. 그러면 약 7% 정도의 네네. 임대 수익이. 네. 여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나요? 좀 나이가 네. 좀 드신 분들께서 네. 많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아. 예.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 네네.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아, 위에 층이 네. 아주 굉장히 뭐 뷰도 좋고, 저쪽에는 개인 욕실도 또 붙박이장도 다 돼 있고, 네, 또 드레스룸도 다 세트 다 돼 있고, 네네. 굉장히 그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다 해놨네요. 네네. 네. 뭐 욕실도 아주 굉장히 널찍하게 해놨어요. 화장실 보시면 네. 널찍하게 해서 비대 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해놨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안방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오, 여기 방도 굉장히 커요. 네네. 한국으로 말하면 2세대가 살아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각각 그 화장실이 같이. 아, 같이 사용되어져 있고. 여기도 그럼 세트는 이런 건 다 제공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또 있어요? 네. 오. 위층에 방이 3개가 있고요. 아. 밑에 방이 하나. 그래서 네. 총 4개가. 4개 거실 겸 네. 그다음 주방 있고. 이게 한국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한국 평수 따지면 여기가 80평이고요. 80평 정도. 대지가 약 8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84평 대지에다 아마 40평씩 이렇게 올라와서 네. 복층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집 구조 같은데요, 아주. 네. 제가 보니까 내 사람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두 분이 잘 소개를 해서 네. 뭐 이제 그 동양 사람이나 네. 또 유럽 사람, 또 홍콩, 일본 사람들에서 잘 이런 렌트나 또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중국 손님을 네. 소개해서 매매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한국 사람은 아무래도 콘도 위주로 많이 콘도 생활을 위주로? 하시고요. 네. 예. 서양 분들이나 기타 이제 외국인들이 이러한 그 좀 전원적인 분위기에서 네. 생활을 많이 하시죠. 네. 한국 교민들이 이곳에 와서 집을 구입하거나 렌트할 때 꼭 네.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었으면 할까요? 한국인의 경우 네. 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네. 송금을 해 와야 됩니다. 네. 때로는 그런 과정을 모르는 분들께서 돈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네네. 매입을 시도하려다가 네.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는데요. 네. 반드시 외국인은 제3국이나 공국에서 매입 자금을 정시로 송금해 와야 한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태국에서 부동산 매입할 때의 여기서는 차도시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말로 그 등기 권리증에 대해서 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확인 절차는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매매 거래를 할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네네. 그게 법인하고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네. 법인은 그 성격상 그 내국인과 네.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은 내국인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은 네.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네. 그 외국인의 준한 그런 규정을 네. 지켜야 됩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이 바라보기에는 앞으로 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네. 방콕 그 도심의 제한된 토지로 인해 네네. 앞으로 그 콘도 공급량이 줄어들고 또한 많은 수요가 몰려듦에 따라 네네. 연간 5%에서 10% 정도의 네네. 상승률을 예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 또 최근 그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방콕 도심에 위치한 콘도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방콕 도심의 그 부동산 그 시장은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네요. 예, 예.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상당히 그 내실만을 기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그럼으로써 외형은 많이 키우지 못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네. 노하우와 그리고 많은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네. 온라인 비즈니스를 온라인 비즈니스. 네. 활성화시켜서 네. 전 세계의 그 고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 그런 비즈니스로 예. 비전을 가지시고. 예, 예.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집사님은 네. 많은 눈물의 또 아픔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두 자녀들이 네.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네. 정말 또 주님이 주신 각자의 개인 달란트를 네. 잘 감당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남편 장호희 집사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 일과 회사 일과 또 주님이 주신 개인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24년 동안 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걸어온 우리 두 분의 모습 참으로 감동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오늘 이번 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알겠습니다. 자, 하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태국 방콕의 왜 방콕이라 다시 그거 하는데 목사를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 어디 뭐 보러 가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가는 곳이 어디죠? 조금 이따 오자. 제일 유명한 교통 혼잡지의 방콕. 그런 데도 방콕은 방콕. 예.